광해군. 이름만 들어도 폭군이 떠오르시죠? 어머니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결국 쫓겨난 왕.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전부 거짓이라면요? 400년간 우리가 속아왔다면요? 오늘 역사책이 숨긴 진짜 광해군을 만나보시죠. 광해군, 본명 이훈. 1575년생. 그런데 이 사람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천암 콤플렉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전쟁이 이 남자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조선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 터집니다. 선조는 뭘 했냐고요? 도망갔습니다. 위주까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전쟁 나자마자 해외로 튄 거예요.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17살 세자가 남았습니다. 광해군이었죠. 이 소년이 전쟁터를 누비며 위병을 모으고 백성을 다독였습니다. 아버지 대신.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은 영웅이 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선조였죠. 아들이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백성들이 광해군 만세를 외치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좀 그랬겠죠? 이때 선조의 심정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내가 왕인데 왜 다들 내 아들한테 난리야?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조가 말년에 새 왕비를 맞아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영창대군. 적장자가 태어난 겁니다. 조선 법으로는 적장자가 왕위를 잇는 게 맞거든요. 광해군은 서자였습니다. 갑자기 왕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선조는 세자를 바꾸려 했습니다. 1608년 선조가 죽습니다. 결국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죠. 하지만 그의 앞에는 지뢰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째, 영창대군과 임목대비. 언제든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 둘째, 명나라와 후금. 두 강대국 사이에서 조선의 생존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셋째, 임진왜란의 상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죠.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광해군이 첫 번째로 한 일.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대동법을 확대해서 세금 제도를 개혁했고 토지대장인 양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궁궐을 다시 짓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죠.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인조반정 세력이 지웠거든요. 그런데 광해군의 진짜 대단한 점은 외교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명나라가 기울고 있었고 후금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으로서는 완전 진퇴양난. 요즘 말로 하면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랑 비슷한 거예요. 광해군의 선택은 둘 다 적당히 하자. 중립외교였습니다. 1619년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후금을 치자고요. 광해군은 13,000명을 보냅니다. 하지만 비밀 지령을 내렸죠. 강옥립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 봐가면서 해라. 죽을 것 같으면 항복해도 된다. 결과는 사르우 전투에서 명나라가 대패하고 강옥립은 살아서 후금에 항복합니다. 광해군의 계획대로였죠.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배신이었지만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은 우리 적이 아니구나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덕분에 광해군 제위 기간 동안 조선은 전쟁을 피했습니다. 이걸 현대 역사학자들은 탁월한 실리외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당시 신하들 반응은? 전하, 이건 좀 완전 반대였습니다. 사실 광해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성 문제. 서자 출신의 적장자 영창대군이 살아있었으니까요. 광해군은 결국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킵니다. 이게 나중에 폭군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광해군이 원해서 그랬을까요?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광해군을 지지한 세력은 대북파였습니다. 이이천 같은 인물들이죠. 영창대군 제거는 대북파가 주도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광해군은 오히려 만류했다는 설도 있어요.
역사책에는 한 줄이지만 그 결정까지 수많은 밤을 새웠을 겁니다. 왕이 된다는 건 모든 것을 얻는 일이지만 광해군에게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1623년 3월, 광해군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서인 세력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그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분명 지쳐 있었을 겁니다. 15년간 줄타기 외교, 신하들의 반대, 끊임없는 정쟁. 역사에 이름을 남긴 왕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었으니까요. 1623년 3월 13일 밤,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이귀, 김유, 이괄 등이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을 습격했습니다. 광해군은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담을 넘어 위관의 집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왕이 담을 넘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광해군은 결국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후입니다. 그는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어요. 반정 세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목숨을 원한다면 가져가라. 다만 백성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마라. 15년간 나라를 지킨 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도, 제주도 등으로 유배됩니다. 67세에 제주도에서 죽을 때까지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한때 조선을 이끌었던 왕이 바닷바람이 부는 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 그가 뭘 했는지 아세요? 중립외교를 버리고 친명배금 정책을 폈습니다. 결과는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305고들의 조선 역사상 최악의 치욕이었죠. 광해군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 치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400년간 광해군을 폭군으로 알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니까요. 인조반정 세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광해군을 악마화해야 했습니다. 실록을 고치고 업적은 지우고 폐륜만 강조했죠. 당시에는 역적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를 다르게 봅니다. 광해군은 실패했습니다. 당시에는요. 하지만 그가 추구한 것들, 실리외교, 강대국 사이에서의 줄타기, 국익 우선. 이건 400년 후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과 똑같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결국 옳았던 거죠. 현대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외교 감각을 가진 군주, 시대를 앞서간 실리주의자. 드라마 왕이 된 남자가 히트한 것도 사람들이 진짜 광해군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 아닐까요? 광해군이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강대국 사이에서도 당당히 국익을 지키는 나라.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안다는 건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광해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폭군인가요? 명군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